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사입니다. 에코앤드림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여기저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에코앤드림이 2024년 10배거다, 500% 이상 간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설레발치지 말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일까요? 근데 사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가가 10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설레발은 금물이고,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10배를 갈지 말지는 지금 단언을 할 수는 없어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시 먼저 보고 가시죠. 1,800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로 전구체 생산 캐파시티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 한 1,100원 정도인데 투자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161.5%네요. 지금 새만금의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정부 과제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코앤드림은 지난해 6월에 새만금에 45,000평 부지를 확보해 놨고, 원래 전구체 생산 캐파는 연간 한 25,000톤 정도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설 투자 규모가 1,800억 원이라는 거는 기존에 예상했던 거에 대비해서 1만 톤 정도는 더 추가로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25년도 3월에 투자가 끝난다는 거는 25년도 2분기 때부터 확실하게 캐파가 확인된다는 거긴 하지만, 원래 2만 5천 톤 규모의 캐파가 왜 3만 5천 톤으로 늘어났을지는 다들 예상되시죠? 전구체 수주를 더 받을 예정이니까 당연히 생산시설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전구체가 뭐냐? 뭐길래 시설 투자 하나 했다고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반에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됐던 에코프로가 8개월 만에 153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다들 뭔지 기억하시나요? 다들 잘 기억 안 나시죠? 뭐가 있긴 있었는데 이젠 잘 기억도 안 나고 중요하지 않고 일단 오르기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국내에서 포스코 그룹과 유의하게 소재 밸류체인의 완성, 광물, 소재 생산, 공급까지 한 그룹사에서 수직 계열화시킨 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게 작년 2월 달의 뉴스였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배터리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공정, 중국에 90% 이상 의존했던 바로 그게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를 내재화시킨 기술이 바로 에코프로의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양극재, 이 양극재가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전압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재료인 전구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양극재에 어떤 활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과 용도가 결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리튬 산화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다른 금속 물질을 더해서 여러 가지 조합의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 바로 전구체고, 여기에 리튬을 더하면은 비로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배합 비율은 각 회사의 영업 비밀일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죠. 거기다가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대략 한 70%, 총 배터리 원가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음극재의 11%, 분리막의 13%, 전해질의 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1위다 뭐다 해도 판매량만 높았지, 전구체 비용은 중국에 주고 있었으니까 영업이익은 솔직히 매출 대비해서 높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 내재화가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그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가장 빠르게 해낸 것이 바로 에코프로여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였고, 이번엔 에코앤드림이 증설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에코앤드림이 10배보다 500%, 1000%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 초에 10만원 에코프로가 갑자기 150만원까지 갔던 이유, 바로 이 전구체 내재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단지 그냥 그 희망만 가지고 투자를 하냐? 절대로 아니죠. 실제 수주를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작년에 2023년 8월에 기준으로 한번 수주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애초에 설립 배경이 친환경과 에너지 소재 전문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저감 촉매나 환경 소재 등의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동양매직과 공기청정기 OEM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와도 LPG 엔진 개발 과제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과제도 진행 중인데, 환경부와는 무저공해 사업단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를 했고, 산자부와도 LPG 엔진 개발 과제 수주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부 과제고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SK온. 벨기에 배터리 업체 유미코아를 통해서 SK온에 3만에서 4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SK온 수주는 에코앤드림의 최대 수주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 수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캐파 확장이 앞으로 SK온에 독점적인 전구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특히 벨기에 업체인 유미코아를 통한 거기 때문에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업체로도 수주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라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수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먼저 말씀드렸던 동양매직이나 두산 인프라코어의 수주, 그리고 정부 과제 수행은 원래 하고 있던 본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도 가능해서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인데 에코앤드림의 안티들은 조정 때 크게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잡주니 뭐니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열려있는 김에 차트를 좀 보면은 지난주 두 번의 상승과 또다시 갭상승을 하면서 9월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분을 어느 정도 조금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이슈를 잘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갭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갭을 채우려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텔레그램이라고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려면은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키고 더 크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수익 낼 수 있는 급등 가능한 종목도 포착이 되면은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꼭 들어와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장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요 링크 한번 딱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저희 양질의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말고 실제 성함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입장하고 성함 작성해서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400분 가까운 주주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매매, 매집 종목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1월 말대의 주가 지수와 현재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기조는 꾸준히 잘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에는 시작할 만큼 현재 계속해서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스피 3000이나 코스닥 1000이나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소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